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뭔가 발음이 뭉개지는데 어색한데요. 이제는 딱 타이밍 봐서 인사를 해야 돼가지고. 예. 예. 10월 6일 날 NC소프트 그때 코멘트를 하셨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일요일을 잠시 쉴 때였어요. 네네네. 네, 그때도 어쩌면 그 기관들이 좀 지연되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NC에 대해서도 의견이 바이는 하지만 좀 상황을 좀 전달하는. 좀 쉬었다 간다는 시안을 했고 오늘 네이버 10월 12일 날 발표하셨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네이버랑 상당히 톤다운 하신 느낌이거든요. 맞나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이제 원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시장도 그렇고 저희 업종도 그렇고 특히 언택트 수혜주 리더였던 네이버 카카오도 확 빠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그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립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단연 탑픽이고 훨씬 더 간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약간 전략적인 어떤 공격적 투자에 따르는 뭐 영업이익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 상황은 어느 정도 좀 팩트 중심으로 좀 감안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업데이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목은 적도 투자에 의한 영업이익 눌림은 가치 악화 요인은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아니긴 하죠. 다만 이제 제 느낌은 뭐 성팀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고 우리 언어에 대한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쉬어간다 보는 게 맞는 거죠. NC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바의 의견이지만 뭐 일단 최소한 실적 발표를 지나고 또 새로운 어떤 스탠스와 새로운 계획을 오픈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프리뷰 타이밍에 한 2주 정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가만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팩트 체크부터 합시다. 그러면. 네. 네이버부터. 자, 네이버는 우선 오늘은 이 뒤에 이제 자료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라서 온라인 자료지만 제법 깁니다만 표지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자료는 데이터는 참고하시고. 네네네. 예. 그 참조 1, 2, 3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일본의 이제 라인과 야오재팬, 그러니까 야오재팬을 운영하는 회사인 일본의 제트홀딩스 간의 경영 통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 올해 말에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내년 3월 말에 경영 통합을 완료하고요. 경영 통합이 완료되면 지분 구조도 내년 3월 말에 확정이 되겠죠. 그러나 라인의 회계 처리 변경은 이번 3분기 얼마 안 남았죠. 3분기 실적 발표부터 할 예정이고요. 라인은 연결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공식적으로는 지분법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과도기적으로 지분 구조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연결 대상에서 빼서 중단 산업 손익으로 임시 처리하고요. 내년 3월 말에 지분 구조가 확정이 되면 다시 소급해서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라인 실적을 그대로 그냥 연결해서 바로 빼버리는 건 아니고요. 그 와중에 또 웹툰 사업 지배구조 개편을 8월 달에 완료를 해서 기존에는 라인 밑에 있던 웹툰을 오히려 웹툰 엔터테인먼트로 끄집어 올려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라인 망가 이 웹툰 사업은 일본의 웹툰 사업은 또 연결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기준으로 보자면 웹툰 사업은 연결로 남기고 웹툰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 사업은 연결해서 빼버리고 3년 소급해서 임시로 중단 산업 손익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웹툰 지배구조 개편을 8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장기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웹툰 사업 지배구조 선언하자마자 바로 회사가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일본의 어떤 웹툰 사업 구조가 단편 단행본 중심인 반면에 한국이나 또 한국 모텔을 가지고 출발한 미국 등은 장편 연재형이라 이번에 지배구조를 개편 완료해서 일본 웹툰 사업을 사실상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배권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는 바로 8월부터 한국의 장편 연재형 모델을 IP를 일본에 투입해서 일본의 웹툰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단편 단행본에서 장편 연재형으로 라고 미리 선언했잖아요. 선언한 대로 8월부터 바로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의 싸움 독학이라든지 여신강림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유명 IP를 라인망가에 투입함과 동시에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참조 3. 나아가서 지금 얼마 전에 네이버 파이낸셜,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도 분사를 해서 네이버 파이낸셜로 독립을 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플랫폼 사업이 여러 가지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동사의 여러 가지 사업 라인업 중에서 특히 커머스하고 그리고 네이버 페이를 위시한 네이버 파이낸셜은 별도로 뽑아내서 분류를 해서 어떤
잠재력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하에 매출 브레이크다운 체계를 바꿀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히 커머스는 아주 과거에는 이 약간의 별도로 분류를 하다가 사실은 이 광고형 커머스라 해가지고 그들의 광고 매출 속에 사실은 포함을 시켜두었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또 별도로 뽑아내는 것이고요. 다만 이 자료에서는 그런 복잡한 사항을 미리 이렇게 애단히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기준대로 추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프리뷰 컨셉으로 상황을 좀 중요한 상황을 이게 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들으실 때 이거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통 매출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여러 가지 그 지분구조에 따른 손익을 발현할 때 실적에 영향을 주잖아 이게 결국은. 브레이크다운 체계 그 자체는 실적에 전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그저 브레이크다운 체계가 바뀔 뿐이죠.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자체는 영향이 없죠. 그거 말고도 브레이크다운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것만 똑같은 탓하는 거니까. 100을 갖다가 뭐 50, 50 나누다가 30, 40, 20 뭐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다만 지금 컨센이 한 4개 정보사 정도에서는 미리 반영해가지고 브레이크다운 체계까지는 못 바꾸고요. 그거는 라인의 회계 처리 변경, 연결해서 빠지는 거를 감안을 해서 지금 추정한 곳이 있고 나머지 한 18, 9군데는 기존 체제로 하고 그것이 컨센에 섞여 있다 보니까 컨센이 약간 이상하게 왜곡돼 있죠. 그런 내 것들은 말이 지금 그 말을 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감안해서 판단해야 좀 돼요. 되게 혼돈스럽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FM 가이드나 블룸버그에 있는 네이버 컨센서스는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물론 기존 기준이 19군데고 신규 기준이 4군데니까 비중은 압도적으로 기존 기준이지만 왜냐하면 라인이 마이너스 실적이 빠져버리니까 비록 4군데밖에 안 되지만 그 4군데에서는 라인을 빼고 생각하니까 연결 실적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쓸데없이 컨센을 올려놓는 이상한 이런 현상이 분류 발생합니다. 체계가 아니라 라인을 그 포함시키냐 아니냐에 따라 많이 그렇죠.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하려면 10월 10일 날 어제 발간된 저희 이베스트 투자고 이 자료를 보다 보면 따로따로 다 이렇게 분류를 추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그러니까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컨선에 대비해서 좋냐 나쁘냐를 많이 따질 텐데 이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부분을 제가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예. 오늘 제가 해줘요, 표지만 가지고 여기까지.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를 포함한 19군데 기존 분류체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컨센서스와 저의 종전 전망치 신규 전망치를 비교를 해가지고 컨센 대비 저희 기존 전망치 대비 미달하냐 부합하느냐도 따로 표로 뽑아놨고 비록 몇 개 안 되지만 4군데 하우스의 신규 전망치 기준 컨센서스를 따로 뽑아가지고 저 또한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신규 전망치로 봤을 때도 이게 미달하느냐 부합하느냐를 따로 표를 다 제시해뒀다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표지에서 기존 분류체계 기준으로 흐름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매출은 일단 물리적으로 뭐 좋고요. 그리고 아마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 전망치나 또 이베스트 종전 전망치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광고는 현재 네이버의 광고는 약간 디스플레이형 광고입니다. 그 광고는 코로나19에 대한 네거티브 영향으로 이제 기존 광고는 기존 보장형 디스플레이형 광고는 안 좋은데 스마트 채널을 위시한 성과형 광고가 워낙 좋아가지고 2분기에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그대로 좋을 것이라고 이미 2분기 실적 발표 때 다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뭐 비즈니스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또 IT 플랫폼은 네이버 페이가 대부분인데 지금 온라인 결제 코로나19 수혜로 상당히 좋잖아요. 다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기도 하고 또 예상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V라이브 같은 경우에 그 콘텐츠 매출 중에서 V라이브 같은 경우에 지난 2분기에는 비욘드 라이브라든지 이런 한 3개 정도 대형 비대면 콘서트로 인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조금 작지만 이 어마무시한 매출 규모에 뭐 100억 있고 없고가 큰 차이는 아니고요. 아무튼 매출은 좋고 또 예상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영업 비용 쪽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회사의 공격적인 투자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본사는 본사대로 이번 분기부터 좀 공격적으로 특히 마케팅 쪽에서 좀 투자를 하고요. 특히 라인도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는 하고자 했던 마케팅도 조금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예정대로 좀 마케팅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 계획이었잖아요. 지배구조 웹툰 지배구조 개편 완료하면 한국의 장편 연재형 인기 IP를 일본 라인 망가에 투입하고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계획했던 대로 8월달에 지배구조 개편 완료하고 지금 싸움독감 여신강님 등 투입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대대적으로 마케팅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라인웍스는 인터페이스는 거의 라인과 비슷한 SNS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B2B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또 TV 광고를 뭐 한 몇십억 정도 단행을 했고요. 또 한국 그 네이버 본사도 여러분 네이버 모바일 네이버 초기 화면에 우측 하단에 보면 빨간색으로 나우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음악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또 TV 광고를 했고요. 이런저런 어떤 라인은 라인대로 본사는 본사대로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요 부분은 현재까지 형성되어 있는 공식 컨센서스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이게 쉽게 말해서 비용을 좀 많이 썼으면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말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예상대로 나오는데 그 어떤 쓸데없는 비용이 아니라 다 이유 있는 어떤 투자의 일환의 비용이지만 어쨌든 마케팅비를 많이 써서 공식적인 그 3분기 영업 이익은 현재 형성된 컨셉보다는 좀 미달되겠다라는 게 미달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추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제목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 의한 마케팅비 증가에 따른 단기 영업이익 눌림은 기본적인 가치 악화 요인이 아닌 거는 맞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네이버가 올 한해 주가가 계속 밑에서 기고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 어떤 그런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언택트 플랫폼 이 프리미엄이 부각되면서 보여주는 숫자 흐름보다는 네이버든 카카오든 얼마 전까지 훨씬 더 많이 달렸잖아요.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근에 시장도 그렇고 저희 업종도 그렇고 저희 업종의 대장주들인 네이버 카카오 주가도 뭔가 좀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전략적인 투자 비용이든 어쨌든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서 다가오는 3분기 영업이익이 컨셉보다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그게 현실적으로 주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을 좀 참조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말을 하지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뭔가 매출은 예상대로 좀 괜찮게 나오는데 네네. 생각보다 비용을 많이 썼네요. 그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할 때는 쓸데없는 비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컨서는 그 비용을 많이 쓴 걸 반영을 안 해놓은 것 같기 때문에 네. 약간 숫자가 약간 못 미칠 것 같고 예.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예. 성종화 팀장이 항상 저에게 어떻게 말해왔냐면 네이버는 항상 실적 시즌 전에 좀 회사 측이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 보수적이라는 것이 그 약간 IR에서 쓸데없는 눈높이를 조정하는 행위는 잘 안 하고 항상 담담하게 냉정하게 예. 이렇게 의사를 소통하고 전달하는. 잘 안 걸려드네. 내가 계속 지금. 예, 근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엔 톤이 너무 좀 약간 그래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글쎄요, 이걸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이 전략적인 톤이라기보다는 뭐 전략적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좀 뭐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어떻다 저렇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컨펌 위반이고 말이 안 되고요. 그러나 어떤 특정 하나하나 요소별로 특히 예를 들어 비용 같은 마케팅비 같은 경우는 쓰면 쓰고 말면 많은 이른바 정체성 투자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런 목적으로 마케팅비를 좀 썼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모델에서 디테일하게 기존과 비교하면서 분석해서 판단한 결과이지 회사가 어떤 톤을 뭐 기존 대비 좀 더 세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섹터들은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어쩌면 정보포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예. 괜히 이제 사람들이 요새 네이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성 팀장 뭐라고 하냐면 좀 네이버가 알아서 좀 너무 회사의 실적을 좀 약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질문 단정고 너무 그건 아니라고 이런 질문 너무 곤란한가? 아니 곤란하기보다 뭐 제가 회사 그 경영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생각에 이번에는 가령 그 일본의 그 라인 망가의 체질 개선을 위한 마케팅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까지는 오케이, 뭐 이건 안 보고요. 카더라 수준인데 예. 분명한 팩트 하나 이거네요. 하여튼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은 우리 원래 추정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은 생각보다 좀 안 나올 것이다. 영업 이익단에서 공식적인 컨셉보다는 좀 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알았어요. 애널리스트로서 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이버 이종 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최대치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사에 뭐 문의를 할 때도 실적이 어때요, 저때요, 커센트지 미달 못해요.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어 모델별로 매출 부분별로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고 비용도 마케팅비는 여차서 어떤 쪽에서 어떤 비용을 썼나요, 안 썼나요 물어보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저희 모델에서 결론을 전망을 도출하는 거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틀릴 수도 있는 오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만 너무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네. 음모설적으로 많이들 보시려고 하니까 아니,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질의했던 내용도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확인한 건 숫자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올 것 같다 정도는
여기 되고 그거는 저희 모델 보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네네. NC 넘어갈까요? 네. 사실 NC는 그때 제가 좀 방송을 할 걸 되게 후회를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성팀장이 저한테 했던 말도 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발 의견은 유지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일정 같은 게 좀 지연될 때 주가는 반영을 해왔죠. 네. NC가 이번에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것도 좀 확정은 아닌데 확정은 아니죠. 이것도 있는 것도 예. 이것도 담담하게 팩트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첫 페이지 텍스트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그 NC소프트도 올 한 해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여러분. 다만 대장주들 저희 업종 대장주들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다 보니까 체감온도상으로는 NC는 다 그렇게 오른 거 없다라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심리적으로 있죠. 그럼 물리적으로 어쨌든 원래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도. 그런데 이제 NC소프트가 공교롭게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제 자료가 발간된 게 10월 6일이니까 한 뭐 6일 정도 전인데 일주일 정도 전인데요.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거는 그 실적 발표 그 8월 중순에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이미 2분기에 과도기적으로 안 좋았던 리니지 M은 6월 말에 3주년 이벤트하고 7월 초에 타이탄 컨텐츠 업데이트를 하면서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2분기가 과도기적으로 안 좋았을 뿐 3분기는 거의 뭐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정도로 확실히 급반등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고요. 다만 물음표가 리니지 2M이었어요. 근데 리니지 2M은 고무렵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분기에 그러니까 6월 말 그 크로니클 3 업데이트를 앞두고 이런저런 전략적으로 모니타이제이션을 완화하면서 또 출시 초입에 전형적인 어떤 하향세대 패턴과 맞물려서 2분기는 꽤 안 좋았는데 3분기는 조금 반등을 예상했는데 8월 중순까지는 다 그렇게 반등한 게 없었기는 했지만 실적 발표 하루 전날에 공성전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다 보니 뭐 리니지 M만큼 뭐 갑자기 확 급반등까지는 아니어도 하다못해 낮은 한 자릿수 정도의 반분기 정도 반등해서 전체적으로 3분기가 좀 반등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당시 리뷰 자료에서 형성된 어떤 컨센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성전 컨텐츠 업데이트 효과로 인한 매출 반등은 없고 소위 말해 출시 초기에 하향세대 패턴만 작용하면서 이번 3분기도 막 QOQ로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임에 따른 약간의 실망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원래 그 블레이드 앤 솔 2 그 한국을 론칭하고요. 리니지 2M 대만 론칭이 4분기 연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도 이제 IR팀에서는 공식적인 그 론칭 목표는 일단은 뭐 연내 목표는 유효하긴 하대요.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의 거의 50%가 로테이션 해가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무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단정적으로 4분기 그 론칭을 못 받기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회사 IR팀에서 시장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과정이죠. 성종하고만 소통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느끼는 뉘앙스는 오히려 약간 뭐 많이는 아니고요. 1, 2개월 또는 한 2, 3개월 정도 좀 조정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시장에 조심스럽다 진짜. 스프레드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지연된다고 어느 정도 약간 회사에서 흘린 거 아니에요? 같은 표현이지만 공식적인 방송에서 흘린다 이런 표현보다는 알았어요. 소통한다 이런 표현. 소통한다. 알았어. 그래서 참고로 그 우리 게임주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게임주에서는 지나친 패턴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주가를 결정하는 모든 모멘텀들 중에서 신작 모멘텀을 너무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게 경향이 있고요. 근데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감안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특정 기대 신작에 대해서는 그 기대 신작이 일정이 조금이라도 딜레이 되면은 그냥 일단은 주가가 노이즈를 거치고 보는 이게 한 프레임에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그 컴투스가 서머너즈 100년 전쟁이 4분기를 하지만 뭐 대부분 애널리스트 다 연말로 봤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2월 정도면 론칭하기 않겠느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NC와 달리 컴투스는 그동안에 기존에 이제 이런저런 소통을 안 하고 있고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내년 2월 이제 론칭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뭐 5, 6개월도 아니고 몇 개 분기도 안 하고 시쳇말로 꼴랑 2개월 연기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냥 뭐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한 것도 아니고 약간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즉 11월 달에 서머너즈워 그 SWC 행사에 글로벌 결승전이 열릴 때 한 번 더 글로벌 대규모 CBT를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 다음에 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도 없는데 그 마케팅을 극대화한 다음에 이내 바로 사전 예약을 하고 내년 한 2월 정도 론칭하겠다라고 했으니 한편으로는 오히려 약간 더 유리한 면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공식대로 하나의 프레임대로 그냥 막
그냥 일정 연기다 해가지고 그때 실적도 좋았고 서머너즈와 그때 기준으로 조만간 곧 지금이야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글로벌 유명 어떤 IP와 콜라보를 한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가득했는데 오로지 서머너즈고 백년장 2개월 그 일정 연기라는 이유만으로 그날 실적 발표는 당일날 주가 급락하고 막 그 다음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톤도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한데 한편으로는 현실이니까 프레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N소프트는 그때와의 차이점이라면 가만히 있다가 실적 발표할 때 그냥 뭐 연기 이러기보다는 미리미리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소통하고 있고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N소프트 주가가 계속 조금씩 흘러내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리니지 2M이 조금 반등이 아니겠나 했는데 오히려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과 바로 이 어떤 리니지 2M과 벌써 또 한국의 어떤 연기 가능성을 미리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료 말미에 일반적인 패턴과 달리 오히려 이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실적도 그렇고 뭐 공식적으로 일정 연기를 발표할지도 모르니까 좀 간당간당한데 오히려 실적 발표하는 날 실적이 셋업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뭐 벌스2 한국이나 인수점 대만에 대한 일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가 훌훌 틀고 가는 긍정적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라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0몇 프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려 11월 한 둘째 주로 예상되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차라리 훌훌 틀고 가는 긍정적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삐딱하게 송조가 팀장 하나하나 그만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이비온 리서치로 오랜만에 새로 시작을 했고 굉장히 새로운 주식 투자 인구가 주식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이쪽 언어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막연하게 이제 언택트다해서 게임주들 사놔갖고 들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이버도 그렇고 뭐 언택트다해서 근데 실제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은 숫자라고 본다면 제가 결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NC소프트랑 네이버가 길게 보면 뭐 큰 흐름상은 오케이 나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당장 놓인 한 달을만 놓고 본다면 한두 달, 한 달 전서부터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숫자가 약간 생각했던 거에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NC소프트는 굳이 숫자만 보자면 10월 6일에 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조금 최근에 1년의 과정 속에서 회사에서 시장과 점진적으로 쭉 소통하고 있는 게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3분기 실적이 숨을 고른다라는 것이 컨센에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아니 숨을 고르는 건 팩트는 아니냐는 거지. 그죠. 컨센 대비 추가로 덜 나오고 이런 부분은 일단 없는 것 같은데. 따라 내려와줬다. 예, 근데 물론 그 결과를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다만 이런 건 있죠. 3분기도 지금 리니지 2M이 생각보다는 지금 반등을 안 하고 오히려 하향 셋업으로 가서 빠지는 바람에 3분기 실적이 그닥 그렇게 실적 모멘텀은 운운할 정도가 아닌데 원래 4분기는 이제 단순한 그러니까 신장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에서 어떻게 보면 공존하잖아요. 결국은 신장 모멘텀이 발생해야 덩달아 그 매출이 터지고 실적 모멘텀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4분기에 블레이드앤솔2 한국이나 리니지2 대만이 론칭이 돼가지고 약간 부분적인 영업 일수만 가지고도 그 대박으로 4분기 실적에 꽤 기여하면서 약간의 실적 모멘텀이 생기고 내년 1분기에는 그들 신작들의 3개월 분리 반영 효과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진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 만약에 두 게임이 일정이 만약에 내년 한 1분기 정도 혹시 연기된다면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연기된다면 일단 실적 모멘텀, 신작 모멘텀 물론이고 실적 모멘텀도 4분기까지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11월 둘째 주가 보통 실적 발표 시즌 11월 둘째 주에서 바라보는 앞으로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뭐 5, 6개월, 7, 8개월 이렇게 연기되면 모르겠지만은 한 1, 2개월 정도는 오히려 11월 둘째 주 정도 바라보면 흔히 말하는 신작 모멘텀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어떤 긍정적 모멘텀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10월 오늘이 13일이니까 실적 발표가 11월 한 10며칠 정도이니까 뭐 공교롭게도 한 달 정도까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애매한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긴 하죠 분명히 손이 좀 안 나가기가 애매한 그런 제가 구간이긴 하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달 전에도 다들 언택트하면서 너무 이쪽에 흥분심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제가 말 실수할 때도 좀 했었는데 네네. 뭐 숫자 안 나오면 별 볼 일 없는 거다. 근데 지금 와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이쪽이 지금.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이쪽은 좀 미국 이런 거죠. 어제 뭐 미국의 이런 비슷한 아마존이 뜨면 우리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막 뜰 것 같고 이럴 것 같지만 네네.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리서치 베이스, 그러니까 일용 리서치는 일용 리서치 베이스 위주로만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고 한 거니까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은 크진 않다. 뭐 하도 요새 장기 투자가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분명히 11월쯤에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인수소프트는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마찬가지로 접근 방식이 또 네이버는 또 약간 다른. 네이버는 어차피 네이버 카카오 원래 주가 뜬 게 물론 2분기 실적 흐름도 어느 정도 받쳐줬지만은 실적 흐름이 주가를 설명할 만큼 뭐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막 단기에 정당화되고 뭐 아구가 맞아서 주가가 날아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언택트 플랫폼 프리미엄으로 상당히 좀 미리 당겨서 이렇게 왔고 실적은 약간의 양념이자 약간의 그 참조 사항 정도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실적이 엉망이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아도 흐름대로만 가면 되고 오히려 더 큰 그림에서의 여러 가지 언택트 플랫폼 프리미엄으로 SOTP로 막 그 적극적인 밸류에이션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온 것이거든. 다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오르고 시장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시기 자체가 어쨌든 프리뷰 타이밍이니 굳이 지금 뭐 3기 실적이 물론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라고 하지만 어떤 비용 집행에 따라서 이익이 조금 작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참고로 또 네이버는 실적 발표가 좀 빨라요. 예년에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이달 말에 할 텐데 이달 말 정도까지는 그 부분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뭐 실적 발표 지났다 가지고 긍정적 변곡점이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테크핀이라든지 네이버 페이 쪽이라든지 또 뭐 웹툰 쪽이라든지 또는 라인 제트홀딩스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일정을 밟으면서 추가 이슈가 나온다든지 또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긴 그림으로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그래요. 아니, 오늘 제가 사실 성태한테 미안한 게 뭐 기업 시장이고 해서 자주 방송에 이렇게 오시지는 않게 하는데 시간을 안 빼듣고 있는데 네이버 NC는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어서 이게 좀 네. 그랬던 거고 역시 노련하게 제가 말하는 질문을 잘 피해도 가시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둘 다 실적 시즌이 아주 기대가 높진 않다. 예, 혹시 보는 눈이 남다르십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또 올져 넘어가려는 맞는 거야. 나도 궁금해서 그런 거야 지금. 뭐 워낙 좋은 기업들인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그 애널리스트가 이 방송에서 단정하지 않고 의견을 단정하지 않고 이 팩트를 쭉 설명하면 그걸 버무려서 판단에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하고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일용 브로커를 통해서 우리 연불리가 좀 더 개인 주린이 분들 주식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NHN은 오늘 자료 나왔죠. 발표 안 한 이유는 분명한 거는 실적이 좀 그냥 그렇다고 말해 오셨는데 그뭐 9월 초부터 이야기하고 지금 컨선 조정이 많이 진행됐죠. 여러 애널리스트들도 그 이후로 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상황이 업데이트가 쭉 되고 있고요. 뒤통수 맞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도 여전히 실적은 3분기도 좀 쏘쏘한 거죠. 신작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신작들이 4분기에 몰려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NHN 만약 주주라면 전에 저희가 이 주식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업데이트하고 저희가 자료를 모든 걸 다 녹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체크하시면서 정말 직접 주주가 돼서 장기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분이라면 그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되지 않을까 각자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됐고,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